오늘부터 두 개의 영상에 걸쳐서 여러분이 연기 독학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파트 1은 발성, 발음, 화술, 그리고 신체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개될 파트 2에서는 인물 해석, 상상과 맥락적 사고, 그리고 표현의 영역을 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론 중에 일부는 지난 19년간 코칭 경험으로 만든 커리큘럼 중에 일부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써온 저만의 루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고 어려울 수 있지만 꿀팁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희 코워크 액팅 스튜디오만의 독창적인 커리큘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먼저 발성입니다. 발성의 양대 산맥이 있죠. 링클레이터 선생님과 알렉산더 선생님입니다. 두 분의 이론을 최대한 요약해보면, 링클레이터는 내면의 충동이 외부로 나가는 길을 뚫어준다라는 정서적 개념이 중심이고, 알렉산더 테크닉은 피지컬의 측면에서 근육의 긴장과 릴렉스를 잘 관찰하고 나의 후두와 성대의 긴장을 줄임과 동시에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찾는다는 개념이죠. 모두 나의 소리를 찾는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발성 연습하면서 허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시죠? 자, 멈추세요. 제발 멈춰주세요. 좋은 발성이라는 것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편안한 소리가 내 안에서 저항 없이 나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대와 목 근육을 조여서 나오는 큰 소리가 아니고요. 과거에는 그런 목소리가 좋은 거라고 인정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런 목소리를, 그런 형태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배우분들 꽤 많으셨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발성 훈련법을 고집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은 2026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습 방법은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잘 따라 하시면 충분히 독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훈련 장소는 연습실도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평소에 나의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세요. 친구랑 수다 떨 때, 편의점에서 뭐 살 때, 나의 감정의 상태나 내 몸의 상태를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여러분만의 소리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일상에서 여러분이 쓰는 그 톤과 울림, 그게 여러분의 0점입니다. 그 편안한 상태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그 감각을 기억해서 대사할 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쌓으면서 감각을 체화하는 것, 그것이 발성 훈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딕션입니다. 볼펜이나 코르크막에 물고 많이들 연습하시죠? 좋습니다. 입 주변 근육의 감각을 올리는 거는 기본이니까요. 그 입 주변과 얼굴 근육은 근육 자체가 워낙에 얇고 섬세하기 때문에 한 번의 강한 훈련보다 짧고 잦은 이완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 배우들에게 왜 딕션이 강조될까요? 우리말은 음절박자 언어이고 조사와 어미 하나로 뜻이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뭉개지면 단어의 의미 전달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딕션 혹은 발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대 연기에서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면 한계가 생깁니다. 딕션이 좋기로 유명한 서현진 배우는 인터뷰에서 때로는 지나치게 정확한 딕션이 리얼리티를 해칠 수가 있어서 일부러 흘리는 연습도 한다, 이런 얘기도 남겼죠. 그리고 발음이 뭉개지는 진짜 이유는 혀나 입술의 근육이 굳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뇌의 인식이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입과 혀는 영사기의 렌즈고 뇌 속의 생각은 필름입니다. 인지과학의 운동제어 이론에 따르면 뇌는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근육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뇌 속에 있는 필름 자체가 초점이 나가서 흐릿하다면 아무리 좋은 렌즈를 써도 그 스크린에는 흐릿한 영상만 나오게 되겠죠. 명령어가 흐릿하면 출력도 흐릿하다. 이게 팩트인 겁니다.
특정 증상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발음이 안 좋게 들리는 건 입 주변 근육이 안 풀렸거나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그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이나 친구와 싸울 때 발음이 좋아지는 거 경험해 보셨죠? 상대를 이기겠다는 의지가 스스로의 논리와 해야 할 말에 포커스를 정확히 맞추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의지가 뇌를 각성시켜서 우리의 좋은 기관을 아주 정밀하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근육을 조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연습에 도움이 될 겁니다. 뇌가 선명하게 느끼면 발음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술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화술은 말 그대로 기술과 패턴이 있는 영역이거든요. 클래식이죠. 근데 이 기술을 연마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현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논쟁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너무 긴 얘기니까 나중에 다른 컨텐츠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화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지적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인식과 욕망이 인지적 텐션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말로 터지는 겁니다. 그곳에 방향성을 맞추고 가다 보면 여러분이 연기할 인물의 화술이 만들어질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굴러가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툭툭 던지는 말투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곱씹어서 또박또박 말하기도 하죠. 전통적인 화술의 개념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만들어져 온 작품 속 인물들의 특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땐 고전 방식의 화술을 지금 훈련한다는 것이 조금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발성과 발음 측면을 포함해서 2026년에 연기를 하고 있는 우리는 조금은 새로운 관점으로 이 부분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체 훈련입니다. 많은 배우들이 몸을 만든다고 하면 흔히 헬스장 가서 쇠질을 하죠. 물론 체력도 중요하고 보기 좋은 몸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배우의 신체 목표는 바디 프로필용 몸이 아니라 중립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캐릭터의 옷이든 입을 수 있는 도화지 같은 몸. 내 몸에 특정한 습관이나 굳어진 근육이 있다면 그게 바로 캐릭터 구축의 방해물이 되겠죠.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몸이 아니라 쓰임새가 자유로운 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자유로움의 핵심은 바로 코어입니다. 왜 코어가 중요할까요? 라인이 예뻐져서요? 네, 그것도 있죠. 자, 코어가 무너지면 호흡이 뜨고 호흡이 뜨면 소리가 뜨고 결국 감정도 뜨게 됩니다. 이 중심이 단단하게 잡혀 있어야 격렬한 감정을 쏟아낼 때도 그 에너지를 온전히 버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추천은 발레입니다. 발레만큼 신체의 중심축을 세우고 장근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은 없다고 봅니다. 혹시 남자분들 발레가 부담스럽다면 필라테스나 TRX 같은 기능성 운동을 중심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뭔가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보다 나의 신체를 온전히 내가 컨트롤하는 감각을 익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결과들이니까 정말로 믿으셔도 됩니다. 거울 보면서 오운환을 찍기보다는 내 몸을 중립으로 돌려놓는 훈련에 집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운동은 하셔야 돼요. 러닝을 하시든 헬스를 하시든 제가 추천한 종목을 하시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 신체의 고유 수용성 감각을 유지하는 거. 쉽게 표현하면 결국 근육 하나하나의 감각을 세밀하게 살려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각각의 캐릭터를 만날 때 감각적으로도 변화하기가 쉽고 체형의 변화 같은 것도 만들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배우에게 운동은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가 몸을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튜닝 작업인 겁니다. 그래야 캐릭터를 만났을 때 아주 미세한 반응들을 설계할 수 있겠죠. 전지현 배우는 새벽 촬영이 있어도 반드시 운동을 하고 촬영장으로 가고, 황정민 배우는 러너스 하이를 느낄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운동은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요가 같은 정신적 수련도 추천하고요. 오늘은 독학하는 방법 파트 1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주 영상에는 실전 파트인 배우의 작품 보는 방법,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의 해석과 표현, 그리고 그 인물을 구현하기 위한 상상과 맥락적 사고에 대한 독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가셔서 저희 코워크 액팅 스튜디오만의 커리큘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연계기를 가고 있는 여러분과 늘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워크 액팅 스튜디오 연기연구소장 심정우였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